중국에서는 쓰는 사람이 혜택입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정부 주도로 투자는 하고 그거를 그냥 쓰는 사람이 싼 가격에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중국 시장 분석을 담당하는 최설아 연구원입니다. 오늘 시간에 약간 중국의 전력 시스템 혹은 전력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이미 미국발 전력 인프라 투자 때문에 블룸에너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중국 전력이 과연 그러면 지금 쇼티지인지 아니면 과잉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전기는 지금 25년 말, 즉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사용한 총량이 1,400테라와트시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저도 맨 처음 적었을 때는 좀 감이 안 왔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2배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러시아, 인도, 일본 이 4개 지역에서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총합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이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전기차도 보급률이 지금 50%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다라고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떨까라고 보면 중국의 지금 발전 설비의 총량이 3,800기가와트입니다. 한국의 지금 발전 총량이 한 150기가와트인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20배 이상이 되는 이런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량이고요. 24시간 동안 풀 가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발전 총량은 약 33,000테라와트시입니다. 작년 말에 중국에서 쓴 소비량이 한 10,000테라와트시거든요. 근데 실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33,000테라와트시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비해서 설비의 총 공급량은 3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올해 연초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2030년까지 4조 위안 원화로는 800조 원을 투자해서 전력 인프라를 더 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국영 원전 기업과 손을 잡고 이 원전 개발 투자에 뛰어듭니다. 뭔가 되게 숫자가 많고 하는데 전력 투자를 앞으로 많이 늘리고 알리바바도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여서 무슨 문제일까? 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전력 시스템의 문제는 여기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 쓸 수 없는 거는 신에너지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 1번에 보시면 21년도부터 한 25년도까지 맨 진한 파란색은 풍력이고요. 연한 파란색이 태양광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시다시피 태양광의 설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두 개를 태양광하고 풍력을 합치면 거의 매년 30% 이상씩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공급량은 엄청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은 아시다시피 전력 발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람이 안 분다거나 혹은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전원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간헐성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설치는 되게 많이 했지만 쓸 수는 없다. 결국에는 공급의 양이 엄청 많아도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하고 풍력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이 비중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은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급함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수급의 미스매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서북부에 이런 신에너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전기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동부 연해 지역에서 쓰다 보니까 서북 쪽에 있는 전기를 동쪽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물론 중국이 2010년 그때에 그 서전동송이라고 해서 서부의 전기를 동쪽으로 가져가는 인프라를 깔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피크타임 때에 늘어나는 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 두 가지 문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플러스 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전 설비는 되게 많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양은 좀 제한적이어서 수급 상태는 현재 상황은 거의 타이트하게 맞춰진다라는 정도로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를 중국에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 3번에 보시게 되면 중국은 지금 매년 5년씩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율이 15년부터 20년에는 한 5%대, 근데 21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6.6%씩 늘어났고요. 앞으로 30년까지는 거의 7%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률도 그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AI 데이터 센터를 중국도 지금 미국 못지않게 계속 풀가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 정부도 8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원전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이 지금 이 4조 위안을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표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초고압 송전망하고 배전망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한 2.8조 정도. 근데 중국은 이 전력 시스템이 거의 100% 자급자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외 기업보다는 그냥 중국의 전력 회사들이 그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상해전기라거나 이런 전력 인프라 중국 기업들이 조금 1차적인 수혜 가져가고, 두 번째는 성장성이 높은 데는 ESS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의 그 전기를 미리 비축해 뒀다가 피크타임 때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ESS를 2027년 말까지 상당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5번에 보시게 되면 중국이 지금 ESS의 이 설치량이 작년에 신규 늘어난 부분만 66기가와트 정도였었고요. 27년 같은 경우에는 18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가이던스가 있고요. 2030년에는 300기가와트까지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성장성은 ESS가 가장 높다. 그리고 ESS 안에서는 대표 기업이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CATL, 왜냐하면 CATL은 LFP 방식으로 해서 이미 배터리를 상당히 가격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는量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요 LFP 방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나트륨 이온과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ESS의 어떤 기술들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CATL은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원전입니다. 원전은 중국이 사실은 기술력으로 하면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갑니다. 그 SMR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사실 몇 년 전부터 SMR을 연구 개발을 해서 올해 초부터는 아예 상용화가 지금 들어가는 이런 단계이고요. 최근에 중국 내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는 핵융합입니다. 인조태양을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전체 발전원에서 한 5%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2035년에는 10%까지 더 늘립니다. 발전 설비도 늘어나는데 10%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커져가는 분야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100% 자급자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로컬 기업들, 뭐 중국 핵능 발전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빅테크를 오히려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인프라 기업을 안 하냐라고 보면 바로 전력 요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표 2번에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이게 발전원별로의 어떤 발전 단가거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중국은 한 72달러인 거고요. 미국은 143달러입니다. 즉 중국이 미국의 절반 정도 가격이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ESS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또 절반이고 훨씬 이런 석탄에 비해서도 쌉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중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전력 요금은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전력 요금은 기업들이 쓰는 게 메가와트 시당 한 80에서 90달러, 미국보다 더 낮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력 요금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는 앞으로도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미국에서는 기업들한테 부담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에너지원 가격이 오르면 아마 그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특성상 요금을 쉽게 민간 기업이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를 하는데 제시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다운시키는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좋게 안 보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전력 요금은 정부가 지정을 하고 가격을 인상보다는 인하를 시키기 때문에 인프라 기업들한테 주는 수주 금액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프라 기업들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는 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쓰는 사람이 혜택입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정부 주도로 투자는 하고 그거를 그냥 쓰는 사람이 싼 가격에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표 3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대부분 시장의 관심이 AI 데이터 센터에 있고 AI에 있는데 이 AI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가와트 시당 이 AI 데이터 센터 요금이 9에서 한 15불인데 중국은 5에서 8불입니다. 그러니까 서북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싸게 발전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AI 산업이면 중국 정부가 50%의 보조금까지 대줍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지금 빅테크들한테 그 투자 요금을 니네 부담해라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국은 보조금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 센터가 쓸 수 있는 전력 요금은 한 2.5불에서 4불 그러면 미국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 요금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우위가 있는 상황인 거고 빅테크 기업들도 전력을 싸게 쓰면서 미국과의 경쟁력에서의 대의 차별화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를 엔비디아와 같은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중국은 화웨이 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이런 병렬로 패키지를 묶어서 많이 가동을 하는 형태잖아요. 요금이 낮기 때문에 많이 써도 하나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미국 보다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수혜가 있겠지만 최종은 중국에서는 쓰는 기업들이 혜택이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전력의 관점에서도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7번을 보게 되면 작년부터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 딥시크 때문에 미국과 격차를 줄이면서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포워드 기준으로는 한 2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의 빅테크들은 평균 한 27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중국 기업은 여전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그 캐치업이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 전력의 경쟁력까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빅테크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